이 애니메이션은 시작부터 사람을 하나 죽이며 시작합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은 서국인 웨스탈리스의 외교관, 당국에서는 그 범인을 동국 오스타니아의 소행이라고 추측하죠. 동서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들의 계략을 막기 위해 우리의 주인공 코드네임 타소가레, 이른바 황혼,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임무 수행으로 웨스탈리스 외무 대신에 목숨을 구하게 되고 그는 신문의 암호를 통해 새로운 임무를 전달받게 되는데 C暗号か。 그렇습니다. 다음 임무의 표적은 동국 제1야당 국가통일당 도노반 데스몬드. 그의 외부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유일한 외부 활동으로는 아들이 다니고 있는 명문학교 이든 칼리지의 특대생 사교회뿐이었죠. 일주일 안에 가족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임무. 제 아무리 뛰어난 스파이라고 해도 이건 좀... 하지만 그가 누구입니까? 세계 최고의 스파이 황혼, 세계 평화를 지킬 열쇠가 될 임무명 올빼미. 황혼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새로운 가족과 함께 지낼 집을 구하고 정신과 의사 로이드 포저의 신분을 만들어 가족을 만들 준비에 한창이었죠. 집을 구했으니 다음은 임무에 필요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고아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어째 원장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아이들도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죠. 읽고 쓸 줄 아는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로이드의 말에 원장이 소개해준 아이는 바로 분홍색 머리가 잘 어울리는 아냐. 이든 칼리지의 입학 연령은 6살이었기에 로이드가 보기에는 얼핏 봐도 4, 5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자신이 6살이라고 말하는 아냐. 그리고 신문을 들고선 십자말 풀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른들도 풀기 힘들 것 같은 정답이 난무하는 그 퍼즐을 놀랍게도 모두 풀어낸 아냐. できたのマジでお前はそれでいいのかスパイミッションワクワク。 호씨 귀여워. 잠깐만. 근데 뭐라고? 그렇습니다. 아냐는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자. 어느 조직의 실험에 의해 우연히 태어났고 시설에서 도망쳐 보호 대상을 찾는 중이었죠. 그렇게 아냐는 로이드 포저의 딸이 되었고 ずっと前から父の子供のアーニャです。いらんこと言うな 조금 삐걱거리기는 하지만 두 사람은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죠. 冒険じゃないただの買い物だ 두 사람은 함께 외출을 하게 되는데 십자말 풀이 때와는 달리 어딘가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아냐를 보고 로이드는 아이를 바꿔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자 그렇습니다. 아냐는 생각을 읽을 줄 알았죠. ピーナッツ買ってやるから泣きやめ 아이 양육을 해보지 않은 로이드는 그 매뉴얼을 찾아보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는데 尋問してはダメなの 신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였나 이러고 자빠졌네. 서로의 비밀을 가지고 시작된 이든 칼리지로의 도전. 로이드의 외출에 아냐가 따라가려고 하자 로이드는 필사적으로 아냐를 막는데요. 아냐는 그거를 즐겨요. 父すごい見つけてくる。 겨우 그녀를 집에 넣어두고 밖으로 나간 로이드는 동료 정보원을 통해 이든 칼리지의 입시 문제를 접수하고 아냐의 과거 정보도 건네받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적들이 숨어 있었고 간단히 처리한 로이드는 새로운 아이를 구해야겠다고 생각... 뒷방을 맞고 쓰러집니다. 집에 있던 아냐는 얼마 전 로이드의 생각에서 알아낸 비밀번호로 스파이 도구가 들어있는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통신기를 가지고 놀다가 적에게 도청당하고 말았고 그대로 납치당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갖고 싶었던 소리가 안 나는 총으로 사람이 죽는 현장을 목격하고 진짜 백이 악당이란 사실에 떨고 있을 때 적으로 변장한 로이드가 아냐를 구해냅니다. 전쟁고아였던 로이드는 아이가 울지 않을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파이가 됐고 그런 자신이 아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에 아냐를 돌려보내려 합니다. 막강한 전투력으로 내부의 적들을 처치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아냐가 기다리고 있었죠. 로이드의 생각을 읽은 아냐는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아빠와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아냐의 말을 듣고 아냐를 다시 한번 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치르게 된 이든 칼리지 입학 필기시험. 주위 아이들의 생각을 읽고 풀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줬던 대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냐.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된 아냐. 이 뒤에 얼마나 더 힘든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二次審査は三者面談必ず両親と3人で出席のこと 그렇습니다. 다음은 아냐의 엄마를 만들 차례였죠. 母存在しない。 오씨 뭐야 이 더러운 생물체는. 역시 변장보다는 실제 결혼할 상대를 찾아야겠죠. アーニャこの母やだ。 3자 면접을 위해 아냐의 옷을 맞추러 간 로이드. 그리고 그곳에서 기척도 없이 자신의 배후로 들어온 그녀를 심상치 않게 쳐다보는데 先ほどからジロジロと何かご用ですか？バカな視線まで蹴取られただと
綺麗な方だなと思って。 로이드의 말을 듣고 그녀는 노빠꾸로 들이댑니다. 그녀의 정체는 요르 브라이어 27세. 평소에는 평범한 공무원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살인기술을 주입당해 고용주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암살자, 암호명 가시공주. 직장 동료들과 함께 파티에 참가하러 오시 암살을 하며 망가져버려 수선을 맡기기 위해 찾은 가게에서 로이드 부녀를 만나게 됩니다. 유부남을 꼬실 뻔했다며 암살자인 걸 들키면 안 된다는 요르의 생각을 읽은 아냐는 殺し屋アーニャワクワク 네, 그냥 오락에 굶주린 아이 그 자체였죠. 그리고 아냐는 두 사람의 다리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파티에서 애인 행세를 해달라 부탁하는 요르에게 거래를 제안하게 되는데 토요일에 파티에 애인 행세를 해주는 대신 딸의 이든 칼리지 합격을 위해 엄마 행세를 해달라 말하죠. 그리고 그날 받은 지령 임무 수행일도 하필 토요일 당일 속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려 했지만 늦어지는 그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요르는 혼자서 파티장에 도착하게 되지만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있을 때쯤 그녀의 앞에 피투성이가 된 로이드가 나타납니다. 노처녀인 줄 알았던 그녀에게 이렇게나 스마트한 남편이 있을 줄 몰랐다며 시기하는 그녀의 동료는 실수를 빙자해 그라탕을 투척하는데 가볍게 받아내는 요르. 그리고 과거 그녀가 호텔의 마사지사로도 일했던 과거를 발설하는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던 그녀가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했던 일이라며 자랑스러워할 일이라고 말하는 로이드. 두 사람은 파티장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바로 그때 밀수 조직에 잔당이 따라붙었고 달밤에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그럴싸하지도 않은 이유를 늘어놓는 로이드였지만 순수한 건지 둔한 건지 모를 요르는 있는 그대로 믿어주죠. 그렇게 총까지 든 환자들에게 쫓기던 중 요르는 로이드에게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こんな時になんですが結婚しませんか？ はい。 암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독신 여성은 수상한 취급을 당하는 이 사회에서 남편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죠.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고 로이드는 현장에 있던 수류탄 안전핀을 그녀에게 끼워주며 요르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지랄들하고 앉았네. 며칠 뒤 요르는 본격적으로 로이드와 아냐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을 결성한 세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숨기며 한 집에서 살게 된 겁니다. 아냐가 집 내부를 소개해주고 요르가 사용하게 될 방도 소개해주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귀여움을 멈추지 않는 아냐. 암살자의 속도로 방 정리가 끝나고 세 사람은 티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로이드와 아냐가 만든 쿠키를 먹으며 사실은 아냐가 땅콩을 먹는 동안 로이드가 만든 쿠키를 먹은 뒤 본격적인 이든 칼리지 입학 면접을 위한 연습이 시작됩니다. 기본적인 질문에도 삐걱거리는 두 사람을 두고 십수년의 스파이 경력의 위험을 느낀 로이드는 먼저 견문을 넓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외출을 하게 됩니다. 이든 칼리지는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기에 인류 문화를 접하기 위해 찾은 곳은 오페라 공연장. 아냐야, 되게 추하게 자는데도 귀엽네 이거. 그리고 미술관에 들리게 되는데 ここでは大きな声を出すなよ。チーチーすっぽんぽんすっぽんぽん首ちょんぱ体ちょんぱ 역시 아빠 말은 듣지 않아야 제맛이죠. 그 사이 요르는 단두대 그림과 사랑에 빠져있고 어설프지만 가족 사진도 찍고 식당에 가자 손으로 먹으며 편식까지 하는 아냐. 식기인 나이프를 보며 설레하는 요르. 갈 길이 멀고도 험한 임무명 올빼미의 수행. 고민에 빠져있는 듯한 그를 보며 기분 전환하러 가자고 제안하는 요르. 공원에 들러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을 때 날치기를 당하는 할머니를 목격하게 되고 요르는 망설임 없이 그를 쫓기 시작하고 로이드는 다음 골목에서 범인을 찾고 있을 때 초능력을 과하게 쓴 아냐가 코피를 흘리다 범인의 소리를 듣게 되고 간접적으로 로이드가 범인을 찾을 수 있게 돕게 됩니다. 가볍게 뛰어날아 범인을 제압한 로이드. 할머니에게 지갑을 돌려주게 되고 스파이를 하며 감사 따윈 받아본 적도 없었던 로이드는 할머니의 감사 인사가 새삼스레 괜찮다고 느껴지는 로이드였죠. 感謝されるのも悪くないか。父ツンデレ 그날 밤 다시 이어지는 모의 면접. オペラ見て美術館行ってレストランで食べたりします 낮에 쌓은 경험으로 올바른 답을 해낸 아냐. 그리고 이어진 다음 질문. お友達が悪いことをしているところを見てしまいました。上から飛び乗ってやっつけて臭い飯食わせます そこは見なかったことにしとけ。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죠. 아까 로이드가 범인을 잡았을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근사한 가족처럼 보였던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임무에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로이드. 이렇게 세 사람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